모든 사람들이 공정한 세상을 누리는 삶을 꿈꾸는 연추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특별한 사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분야는 사실 가맹사업 거래인데요. 요새 프랜차이즈 많이 가시죠. 소비자분들도 많이 가시고 사업하시는 분들도 프랜차이즈 해볼까? 이런 생각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실제로 장사하시는 분들은 혼자 장사를 하는 노하우가 없는 경우가 많이 있고, 원래부터 소상공인을 꿈꾸고 그걸 준비하신 분들도 계시지만, 그렇지 않고 코로나 때문에 또 여러 가지 다른 사정 때문에 자영업을 시작하시는 경우가 많고, 특히 요식업을 하시거나 뭐 요즘 꽃집도 있고 학원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분야가 있는데, 혼자서 하는 것보다는 사실 브랜드가 있어야 좀 더 사람들이 알아보기도 쉽고 또 시장에 진입하기도 편한 부분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 시장에는 엄청나게 많은 브랜드들이 형성되어 있고 대부분 프랜차이즈로 많이 운영들 하시죠. 그런데 이 프랜차이즈는 우리가 아는 통일성이라는 그런 모든 전국 매장이 통일하다는 그런 편리함 대신 사업을 하시는 분들로서는 그 통일성을 유지해야 되는 의무를 부담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데서 오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간혹 발생하게 돼요. 그래서 프랜차이즈를 하시기 전에 꼭 알아두셔야 될 여러 가지 점들이 있는데, 오늘은 좀 그 중에서 좀 위험하고 좀 무서운 문제에 가까운 문제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예전에 어떤 사장님을 만났는데, 저 지금 산에서 내려왔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얘기를 하시는데, 본사에서 물건을 받아서 쓰잖아요. 가맹점 사업자 하시면 자기가 막 사서 쓰는 게 아니라 물건을 다 갖다 주고 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이것 때문에 사실 가맹사업에 많은 메리트를 느끼시고, 그 가맹사업으로 장사를 해보면 좀 더 노하우를 배울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많이 생각하시는데, 이제 본사에서 물건을 받아 쓰시는 것이 편리한 부분도 있지만 굉장히 힘든 부분도 있어요. 내가 생각할 땐 좀 불편하고 아니면 좀 더 비싸고 덜 좋은 것 같아도 꼭 본사의 물건을 사용하셔야 되는 의무를 부담하시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너무 부당하다는 생각을 하시게 된 거예요. 물건이 점점 비싸지고 본사의 규제가 좀 심하고 이제까지 해봤는데 좀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간혹 생기세요. 특히 이제 장사가 잘 되고 서로 호황일 때, 경기가 좋을 때는 특별한 문제가 없거든요. 근데 이제 경기가 어려워지기 시작하면 많은 분들이 이런 문제를 겪는데, 본사에서 주는 것에 대해서 너무 점점 마진이 줄어들고 내 수익은 줄어들고, 그래서 이제 꼼꼼하게 비교를 해보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건 아닌 것 같다, 좀 내가 또 사업도 오래 해봤는데, 이런 생각을 하시고, 그 가맹은 사실 그래도 지역이 형성돼 있어서 우리 동네 내에는 없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옆 동네에 가면 또 같은 브랜드가 있잖아요. 나만 그런가 싶어서 이제 옆 동네에 계신 같은 브랜드 사장님께 슬그머니 전화를 해서, 저는 이쪽 A 동네에서 떡볶이집을 하는 가맹점 주인데 혹시 사장님 가게도 이렇게 점점 어려워지나요? 이런 얘기를 몇 분께 전화를 해서 같이 모여서 카톡방을 만들고 얘기를 하기 시작하셨어요. 근데 갑작스럽게 이제까지는 한 번도 없던 가맹점 본사에 규제가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가맹 계약에는 보통 위생점검이라고 해가지고 가맹점 사업자들이 본사와 통일성 있게 위생 기준을 맞추어서 이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지, 요식업계에는 위생점검, 또는 이런 다른 교육업계 이런 데는 교육 이행점검,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규제를 할 수 있는 조항들이 들어가 있는데, 그걸 빌미로 해가지고 우리 내규 위반이다, 약속 위반이다 라는 형태로 내용 증명을 보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우리는 장사가 잘 되도록 하기 위해서 본사에 이건 좀 부당하지 않을까? 라는 요구를 하기 위해서 모였는데 갑자기 움츠러드시죠.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장님은 산에 가서 회의를 하시고, 왜냐면 어떤 불이익이 있을지 너무 무섭기 때문에, 특히 요식업 하시는 사장님들 제가 뵈보면 정말 어려운 게, 장사를 하루 종일 하시잖아요. 점포를 비우기 어려우세요. 사장님이 있어야 장사가 안정적으로 운영되니까. 그러면 밤늦게 12시 넘어서 모여서 회의를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고 새벽에 아침에 나오셔가지고 회의하시고 들어가서 주무시고 이런 생활들을 하시더라고요. 실제로 예전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근데 가맹사업법에는 이렇게 해서 가맹점 사업자 단체가 구성될 수 있고 가맹본부의 어떤 요구사항을 정식으로 요구할 수 있도록 해놨어요. 마치 우리나라 노사협정처럼 약간 유사하게 가맹점 사업자 단체가 실제로 사업을 해보니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라고 생각하면 본사에게 요청사항을 할 수 있고 이걸 서로 협의할 수 있는 조항을 주고 있는데, 반대로 가맹본부는 이런 것들로부터 굉장한 위협을 느낍니다. 가맹점 사업자들이 모여서 가맹본부에 대해서 어떤 문제를 제기하기 시작하면 이전까지는 본부의 정책에 따랐던 사업자님들이 반발을 하게 될 수 있다는 우려를 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형태로 좀 무마하기 위한 노력들을 하는 모습을 보여요. 그래서 실제로 최근에 어떤 회사에서는 이런 사업자 단체를 구성해가지고 활동을 하셨던 분들 중에 대다수에게 대부분 10년 넘게 계약을 하시고 굉장히 오랫동안 그 브랜드를 유지하셨던 분들인데 더 이상 계약을 할 수 없다. 변신 거절이라고 하는 10년 넘게 이 브랜드에서 이 시장에서 그 동네에서 마켓을 운영했던 분에게 더 이상 여기서 장사하면 안 된다라는 거절 통지를 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10년 넘게 이 동네에서 단골 유지했던 나의 손님, 고객층은 완전히 없어지고 갑자기 할 일이 없어지는 애매모호한 상황이 되는 거죠. 애초에 시작할 때의 목적이 뭐였었는지 생각해 보시면 좀 장사가 10년 넘게 했는데 본사가 옛날 같지 않은 것 같아. 본사가 우리가 어렵다는 걸 잘 모르나? 좀 잘 알게 해주고 싶은데 나만 문제 제기를 하면 혹시 내가 잘못해서 그러나 생각해서 옆 점주님께 물어보고 옆 점주님도 그렇다고 하니까 이건 뭔가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것 같아. 본사가 우리가 이렇게 어렵다고 말을 하면 들어줄 거야. 그리고 법에도 이런 권리가 있대 라고 생각해서 시작하셨는데 갱신 거절을 받으시면 엄청 당황하시겠죠. 그래서 이런 분들이 모이셔서 공정위에 신고도 여러 칸 했었고 많은 점주님들에게 갱신 거절을 하고 사업을 계속할 수 없도록 했던 것들이 불공정 행위에 해당한다라는 심결도 나왔습니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가맹본부들의 이런 대응이 쉽지는 않은 모양이에요. 최근에도 어떤 또 한 치킨 브랜드에서 본부에서 제공해주는 통일성의 기준이 가맹점주들을 힘들게 한다면서 이제 문제를 제기한 분이 본사로부터 부당한 대우, 부당한 처우를 받았다고 문제 제기를 하시는 상담을 했던 일이 있는데, 이런 불공정 문제가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해결되지 않는 부분이 참 안타깝고, 법으로 쉽게 해결되지 않고, 공정위에서 한 번에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 사실 우리 불공정 문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좀 오랫동안 생각하게 되는 주제였습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이런 실제 사례에 맞닥뜨리진 않으실 수도 있어요. 근데 실제로 가맹사업을 고민하시는 분들, 가맹사업을 하시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고민하시는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다면, 첫 번째는 이런 문제 제기를 하기에 앞서서 문제 제기를 시작하시게 되면 절대 본인이 가지고 있는 계약서에 조금이라도 위반하지 않도록 조심은 해주셔야 돼요. 정식으로 문제 제기를 하기에 앞서서 나는 본사에서 나한테 하는 게 부당하다고 생각하면서 본사에서 주지 않는 물건을 몰래 사서 쓰신다든지, 본사랑 계약한 조건, 지키기로 한 약속을 조금씩 위반하시면서 문제 제기를 하시면 안 되죠. 그거는 본사에 빌미를 제공하시는 게 될 수도 있고, 그런 경우에는 공정위에 신고를 하신다거나 본사에 문제 제기를 하셔도 오히려 부당한 처우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실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정말 본사가 부당한 일을 한다고 생각하신다면 그 문제에 대한 증거를 좀 미리 확보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꼭 사건화를 하지 않으시더라도 본부랑 얘기하기 위해서는 내가 가진 주장을 좀 증거를 가지고 제시를 하시는 것이 대등한 위치에서 대화를 해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절대 감정적으로 대응하시면 안 돼요. 많은 분들이 특히 사업을 하시면서 요식업을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거의 10시간 이상 장사를 하시면서 이것을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힘드시고 지쳐 계시기도 하고, 본사에서 그게 뭐가 문제죠? 이런 식의 대응을 하면 화를 내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럼 문제가 사실 더 복잡해져요. 그래서 좀 이성적으로 가능하시다면
제가 아니더라도 전문가에게 상담을 좀 받으시고 어떤 부분이 문제인지 정확하게 짚어서 접근을 하시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이 가맹점 사업자 단체가 구성하고 활동할 수 있는 조항이 있는 이유는 이런 가불관계로부터 생길 수 있는 서로 오해나 문제점들을 잘 분쟁으로 가지 않고 해결하도록 하기 위한 거거든요. 사실 가맹점 사업자가 잘 돼야 가맹 본부가 커가는 거고, 본부가 또 커야 가맹점 사업자들도 그만큼 매출이 오르는 거거든요. 이런 규정들이 실질적으로 원활하게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가맹본부와 가맹점 사업자 모두가 협조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서로 상생하는 관계에 있다는 점을 잊지 않으신다면 문제가 꼭 커지지 않고 조기에 해결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가져보면서, 혹시라도 실제로 이런 고민을 가지고 계시거나 이렇게 문제를 해결해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셨다면 먼저 제가 아까 말씀드린 주의사항을 좀 주의하시면서 차례대로 좀 차근차근 감정적으로 하지 마시고 해결해 나가보시면 문제가 불거지지 않고 공정하게 내 삶을 조금씩 바꿔가시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오늘 말씀 한번 드려봤습니다. 또 이 부분은 실제로 가맹사업을 하고 계시지 않더라도 가맹사업을 생각하시는 분들께 드리는 시사점이 있을 것 같아요. 가맹사업이 노하우를 받을 수 있어서 편리한 부분도 있지만 그만큼 또 본부로부터 어떤 통일성에 대한 규제를 받는다는 차원에서는 불편함이 있을 수도 있다는 점 감안하셔서 사업을 결정하실 때 같이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방송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혹시라도 또 소상공인 사업하시면서 궁금하신 점, 꼭 불공정 관련한 문제가 아니더라도 법률 문제 관련해서 궁금한 점 댓글로 알려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합니다. 감사합니다.